좋아요. 이 멍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자주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멍이 되게 잘 들지 않아요? 되게 잘 박나봐요. 제가 안 아파요. 멍이 엄청 크네요. 제가 살성이 여려가지고 살짝 멍들었는데 번진 것 같아요. 언니 얼굴에 디바이스 말고도 뭐 했나요? 얼굴이 작아졌어요. 2kg 빠졌어요. 2kg. 고작 2kg. 소중한 내 2kg. 디바이스 공구 안 하나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왜 묻는 줄 알아요? 디바이스가 그 돈 주고 사면 미친 것 같거든. 테라웨이브 정가가 239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공구가 뜬 거예요. 뜬 게 아니고 어떤 분이 DM을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공구를 해서 구매를 하니까 129만 원인 거예요. 공구여야 최저인 거죠. 왜냐면 제가 이 업계 알려드리면 공구가 정해져 있거든요. 최저로. 그러니까 공구로 사야 싸니까 사람들이 자꾸 공구를 묻는 거야, 진짜로. 언니 스트라이덱스 패드 써보셨어요? 좋아요. 좁쌀이 엄청 좋다던데. 그거 잘 써야 돼요. 근데 아하인가 바하가 들어있는 제가 느끼기에 민감성이 쓰기엔 꽤 강한 각질 제거 패드거든요. 각질이 막 있는 사람이 그거를 한 번 딱 썼을 때 즉각적인 효과, 순식간에 피부가 맑아지고 그거는 좋을 수 있는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하면 장벽이 허물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좀 각질 제거 효과가 좋은 피부 제품은요,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고 써야 돼요. 피부 스킨케어 되게 오랫동안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되게 오래 하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너무 좋은 제품은 내 피부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좀 깔고 제품을 보시는 게 좋다. 근데 또 모든 제품이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아하 바하는 매일 썼을 때 민감성 피부는 헐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춘기 아들 여드름에 어떤 스킨 에센스가 좋을까요? 사춘기 아들이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 클렌징부터 손대 주셔야 돼요. 그게 뭘 바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일단은 아들이 좀 세안을 잘해주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3번 정도 세안을 하면 좋은데, 세안을 하고 나서 아들 피부에 맞게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들이 케어를 하다가도 갑자기 하룻밤 안 씻고 자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미친 듯이 여드름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사춘기 여드름은 그런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 매일 쓰면 좁쌀 나나요? 아니요. 클렌징 오일을 좁쌀 나도록 쓰면 좁쌀이 납니다. 클렌징 오일은 어쨌든 문질러가지고 피지랑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원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들이 클렌징 오일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막 손끝에 뭐가 걸리는 것 같고 마사지가 되는 것 같고, 특히 클렌징 오일 리뷰한 막 그런 사람들이 클렌징 오일로 피지나 블랙헤드 이런 거 다 녹여버릴 수 있고 막 다 돼요 막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막 화장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장벽이 내가 지금 무너지는지 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장벽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면서 왜 무너지느냐, 내 손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너무 롤링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무너진 거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로만도 이걸 계속 문지르고 있어 봐봐요. 피부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도 좀 녹여줄 수 있고 피지 녹여줄 수 있고 각질도 조금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결국에 내 손짓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에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는 거고,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클렌징 오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했으면은 2차 세안이 꼭 필요한 얼굴이 있어요. 그런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면은 모공에 때가 잘 끼는 사람들, 한마디로 좁쌀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이 잘 나는 사람들은 모공에 뭐가 잘 껴서 그게 바로 트러블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똑바로 2차 세안으로 걷어내지 않았을 때 그게 엄청 여드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 제형 중에서 그래도 모공 속에 있는 거 좀 이렇게 텐션감 있게 문질러 줬을 때 모공 속에 높은 물을 잘 끌어내 주는데, 그거 괜찮은 질감 우리나라 거는 전 넘버즈인, 그거보다 조금 더 질척한 느낌이 마녀공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취향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백화점 라인에서는 바비브라운, 맥, 얘네들은 좀 질감이 물물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물 같은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좀 롤링을 했을 때 모공 속의 노폐물들을 빼내주는 느낌이고, 백화점 라인들이 친수성이 되게 좋아요. 최근에 면세에서 슈에무라 오일을 오랜만에 초록색을 구매를 해봤는데,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 초록색은 정말 넘사긴 한 것 같아요. 그 질감이 참 좋습니다. 가끔 순한 클렌징 오일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 마스카라 안 지워지는 거 있는데 좀의 답답함. 맞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 우리 거 진짜 순합니다. 마스카라 안 지워지겠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다 테스트 해봤을 땐 그랬어요. 클렌징 밀크는요, 클렌징 밀크는 클렌징 오일보다 확실히 순해요.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 정도만 가볍게 한 상태에서는 클렌징 밀크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찝찝하긴 해요. 클렌징 밀크가 어쨌든 밀크여가지고 노폐물 정도는 좀 제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모공 속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선크림, 무기자체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쿠션, 덕지덕지 껴있는 것까지 빼내주기엔 좀 약한 느낌이에요. 클렌징 티슈 어쩐가요? 저는 클렌징 티슈 절대 안 써요.
왜냐면 클렌징 티슈는 이 물리적 마찰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안 씁니다. 그래서 애기들 선크림 써주고 나서 클렌징 티슈 같은 걸로 선크림 닦아주라고들 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냥 좀 덜 닦이더라도 강빈이 얼굴에 순한 바디워시 그런 걸로 닦아주지 클렌징 티슈 안 써요.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쓰고 클렌징 워터로 2차 세안? 그거는 안 맞죠. 왜냐면은 클렌징 워터는 그 클렌징 오일들을 제거해내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저는 클렌징 워터 자체는 순한데 워터로 지우려면 솜으로 문질러야 되잖아요. 얼굴에 물리적 힘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생각해볼 문제다. 블랙헤드는 클렌징 오일로만 지워지나요? 블랙헤드는 클렌징 오일로 제거가 안 되기도 합니다. 블랙헤드를 완벽하게 없애시려면 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난리가 나요. 왜? 집착해가지고 블랙헤드를 조지려고 딸기코가 돼버리거든요. 블랙헤드는 어느 정도는 우리 피부에 그냥 남겨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블랙헤드가 빠져나가면 그곳은 구멍이 되어 있고 그 구멍에 피부 메이크업을 하면 결국엔 파운데이션이 그 구멍을 메꾸거든요. 파운데이션이 구멍을 메꾸는 것보다는 그냥 내 피지가 살짝 차 있는 게 전 나은 것 같아요. 내 피부를 막 이렇게 보면서 왜 나는 CF 속 피부인처럼 매끈하지가 않은 거야, 이거를 안 보는 게 나아요. 적당하게 우리 피부에는 블랙헤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털일 수도 있고요. 블랙헤드가 그 피지가 차 있는 게 아니라 구멍에 그림자일 수도 있고요. 피부는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뭐라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저런 원리로 피부에 이로울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 피부는? 하고 이렇게 항상 물음표를 남겨두고 내 피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적용은 해보되 어떨까? 하고 살펴보고 열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니 외국 나가도 기초 똑같이 쓰나요? 기온이랑 습도가 바뀌면 기초도 바꿔줘야 한다고. 그래서 바꿔주면 좋기는 한데 막 외국은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가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간다. 그러면 추웠을 때 이런 보습이나 이런 건 챙겨주면 좋으니까 그러면서 좀 더 해줘서 스킨케어를 바꾸게 간다든지, 우리나라는 좀 추웠는데 더운 곳으로 간다. 그러면 더운 거에 맞춰서 조금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그 정도지 뭘 막 엄청 바꿔줘야 되고 그런 개념까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크림 바를 때 피부 따가운데 장벽 무너졌나요? 네, 따가우면 장벽이 무너진 거다라고 전 봅니다. 커버력 좋은 쿠션을 써도 피부가 붉게 비치는 이유가 뭘까요? 붉은 색깔 홍조는 어두운데 밝은 쿠션을 쓰니까 빨간색 도화지에 흰색을 칠해도 빨간색이 비치잖아요. 그것처럼 홍조를 완벽하게 가리고 싶으면 살짝 어두운 무언가로 얇게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팟에 중간 톤으로 깔아주고 밝게 하이라이팅 하고 싶으면 그 부분만 다시 밝게 조금 더 얹어줘야 그래도 홍조가 안 보이게 하는 거지, 그냥 한 톤 가지고 밝은 쿠션을 아무리 바른다고 해서 진한 빨간색이 안 비치진 않죠. 얼굴 때는 어떻게 미나요, 언니? 얼굴에 때는 밀지 않습니다. 요즘 좁쌀이 너무 많아졌어요. 뭘 제일 의심해봐야 될까요? 총체적으로 다 클렌징,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가, 이걸 맞춰주면 나아지게 돼 있습니다. 기능마다 궁합이 있는데 진정, 티트리, 어성초, 시카 그런 성분 어떤 성분과 궁합이 좋은가요? 진정, 티트리, 어성초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다 써도 되는데 다만 티트리 제품들은 건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만 알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 티트리는 여드름에 좋다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들을 만들 때 티트리가 들어간 제품을 증발이 많이 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트리 라인으로만 쫙 쓰면 여드름이 난 사람은 보습도 필요한데 보습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질감, 제형 보면서 조합을 찾아 나가야 하죠. 유수분 밸런스 조합을 봐야 되는 거지, 티트리가 뭐랑 궁합이 좋다, 뭐가 뭐랑 궁합이 좋다 이걸로 너무 접근을 하시면은 그 성분에 약간 되게 뭐 흑백 논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만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점도의 이해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성분만 들었을 때도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서 그 제품 되게 가볍겠다, 되게 띡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장하고 미간, 코에 피지 도글도글한 건 여름이라 그냥 참아야 될까요? 여름이라 더 자극을 열감 때문에 받아서 피지선이 더 활발해져서 피지가 더 올라오는 건 있기는 하겠지만 이 피지선을 몽글몽글한 거는 몽글몽글한 게 보일 때까지 퍼프로 막 이렇게 계속 치면서 터치를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긴 아무래도 모공도 있고 커버를 더 해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터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필 굴곡이 있어가지고 터치 조금만 잘못하면 삐끗해갖고 그 피지 몽글몽글 애들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쿠션으로 터치를 하다가 어떤 때는 오늘 화이트헤드 도글도글 많이 보이네? 그럼 손 딱 떼버려요. 그리고 브러쉬 써요.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슉슉슉 해갖고 좀 쫀득한 애로 뭐 이거 그래서 잘 쓰고, 이런 거 너무 좀 고가니까. 아니면 쿠션 같은 거 내가 쓰던 거 그걸로 이걸 슬쩍 이렇게 하면은 도글도글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터치해줘야겠지만 퍼프로 너무 터치하면 화이트헤드 보여요.
좁쌀 있을 때 수분 앰플 써야 하나요? 진정 앰플 써야 하나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진정 앰플을 선택을 하시는 게 뭐가 좁쌀이 더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수분 앰플에는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걸 배합할 때 뭔가 이상하게 기름기나 이런 게 좀 더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 제품이다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은 보통 좁쌀 여드름 있는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그렇게 타깃해서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진정 앰플이 별 문제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갈바닉도 사용해보셨나요? 그 요즘 나오는 디바이스가 교차 초음파 같은 거는 갈바닉 기능까지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갈바닉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갈바닉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교차 초음파 디바이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디바이스는 매일 사용해도 장벽이 괜찮아요? 매일 사용해도 괜찮은 디바이스가 있고 아닌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를 알고 써야 돼서 그냥 함부로 아무거나 인기 있다고 구매해갖고 얼굴에 막 갖다 대다가는 망가질 수가 있구나 싶은, 이 디바이스가 되게 유용하지만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해요. 세안용 디바이스 어떤지 궁금해요. 포레오 세안용 디바이스 좋죠. 어쨌든 갖다 대기만 해도 부드럽게 좀 디클렌징을 해주기 때문에 여드름이 엄청 많은 피부는 저는 세안용 디바이스 쓰는 거 추천합니다. 코드세라 써보셨나요? 열심히 썼는데 둔해서 그런가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정답입니다. 그대로 계속 쓰세요. 거기에서 막 단계 너무 많이 올리거나 주파수 4개까지 다 쓰는 거 막 계속 갖다 대고 그러면 갑자기 여드름 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효과 없는 것 같지? 이러면서 막 엄청 무거운 막 스킨케어 이런 거 발라가지고 코드세라로 막 이빨이 다 돌리고 이래갖고 뒤집어진 사람도 많거든요. 코드세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초음파 주파수를 코드세라는 4개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계속 했을 때 얼굴 피부 속에서부터 겉에까지 주파수가 계속 건드리면서 계속 세포 활성화시켜가지고 내 피부 피지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열감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피부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교차 초음파 제품은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게 맞아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디바이스를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면은 상세 페이지를 잘 읽어보세요. 기술력에 대한 얘기가 잘 써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실 것을 전 추천드리고요. 상세 페이지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안 보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그 문구를 봤을 때 그걸 내가 얼마큼 받아들여야 될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기술에 대한 얘기, 주파수나 조사되는 깊이에 대한 그런 어필, 그리고 여기가 조사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조사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한 제품을 구매를 하셔라. 평소보다 근데 피부가 맑아지고 좋아 보여요. 효과 있어요. 디바이스 효과 분명 있습니다. 교차 초음파로 매일매일 해주고 있어요. 진짜 제품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피부에 더 쏙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쫀쫀함도 확실히 다르고요. 막 눈에 보이게 모공이 없어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모공이 좀 얕아졌나? 하는 느낌도 좀 들고 만졌을 때 결감이 다르긴 합니다. 집속이 그거 있잖아요. 하이포커스샷 그런 거, 하이프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울세라 같이 근막층을 딱 조여가지고 바로 이렇게 얼굴 줄어드는 거 효과 보이게 하는, 그게 집속 초음파. 돋보기로 햇빛 모으면 거기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호록 해서 피부 쪼그라들게 하는 거. 그건 진짜 맨날 하면 안 되긴 할 것 같거든요. 민감성 피부는 더더욱. 너무 맨날 하면 근막층이 더 오히려 힘을 잃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 알아보기도 귀찮고 모르겠어, 좀 메이크업도 잘 받고 그냥 그런 거 없어 하면은 물방울 초음파라고 하는 거 알아보시면 좋아요. 확 빠지니까 전문가 같다고요? 살이 확 빠지니까요? 제가 그냥 디바이스에 빠지니까요. 뭐에 빠졌다는 거죠? 지금 목적어가 없으시거든요? 둘 다요? 디바이스 탑3 찝어주세요. 전 그거 못해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 요구하는 디바이스가 다 다르고, 특히 하이프 라인의 디바이스는 너무 좋아했다가 그거 따라 구매 사서 얼굴 매일매일 조지면 그냥 얼굴 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해요. 스킨케어도 누가 막 이거 하세요 했다가 피부 조지는 일이 많은데 디바이스를 내가 이거 하세요 했다가 피부를 조져? 내가 그렇게 둘 순 없어. 초음파와 고주파가 있다고. 초음파 중에서 집속 초음파가 있고 교차 초음파 있어. 집속 초음파 오징어처럼 구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피부를 계속 쪼그라들게 하는 거니까 그걸 맨날 쓸지 말지는 고민하셔라. 근데 턱선 정리되는 거 효과 분명히 있다. 제가 하이포커스샷 쓰니까 실버라인이 저한테 아까 어디 아파? 턱이 내가 본 중에 제일 많이 보여. 그래서 효과 있긴 있다. 근데 저 절대 매일 안 씁니다, 저는. 그 다음에 교차 초음파. 그게 뭐냐, 주파수가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그게 좀 기계마다 다른데 제가 쓰는 건 2개짜리 초음파예요. 2개짜리 초음파가 좋냐 4개짜리 초음파가 좋냐 이제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무튼지 간에 2개 이상의 초음파가 뭐지 교차로 피부 해줘 근데 그게 얼굴 쪼그라들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야야야 이렇게 하니까 스킨케어가 좀 더 들어가고 이게 피부에 순환을 좀 좋게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가 뭐냐, 고주파는
얼굴 속에 열을 줘요. 열을 줘야 콜라겐이 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콜라겐 생성. 콜라겐이 잘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데 조금 더 팔자가 볼록하게 채워질 수도 있고 꺼진 부분들은 좀 탱탱하게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초음파도 고주파도 어쨌든 콜라겐을 막 이렇게 해주는 건데 원리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콜라겐을 어떻게 깨워주냐 그거예요. 그래서 고주파는 특히나 제가 보기엔 기술력이 더 중요해요. 기계 자체만 뜨거워져가지고 피부 겉에만 뜨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잘 보세요. 근데 이 초음파와 고주파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내 피부에 맞게 써야 한다. 그래서 홈 디바이스에 빠지신 분들은 또 추천하는 건 저는 얼굴 라인 정리가 필요하시다면은 하이프 라인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하기에 그래도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괜찮은 거는 교차 초음파 있으면 좋고 그리고 나서 고주파는 열로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쓰는 용으로 고주파 라인도 있으면 좋다. 그래서 3개가 저한테는 다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걸 올인원으로 된 제품이 그럼 좋지 않겠냐 라면은 그거는 저는 지금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따로따로 각각의 기능을 하는 제품을 3개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잘 판단해서 돌려서 쓰는 게 좋다.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메디큐브 어때요? 근데 내가 그냥 얘기할게. 메디큐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으니까 제가 써본 결론으로는요. 부스터 프로보단 하이포커스 샷하고 울트라춘이 좋은 것 같다. 솔직히 울트라춘 제가 샀어요. 고주파 나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부스터 프로 갈 바엔 차라리 돈 좀 더 태워갖고 그냥 나는 비용 더 태울 수 있다 하면은 테라웨이브 가시거나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차라리 쿼드세라 가거나 아니면 글로우엠 차라리 그게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 해도 가성비로는 그걸 가시거나 20대 하이포커스 하지 마. 20대 하이포커스 하지 마. 20대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알았어요? 그러면 싼 거 사고 싶으면 차라리 갈바닉 사요. 언니 팔자주름은 그거 팔자주름에 이미 꽂힌 사람이면 병원 가서 울세라 하고요. 요거 내가 봤을 때 하이포커스 샷이 팔자주름 이런 거 좀 도움된다 하잖아요. 기대치가 높지 않은 사람은 하이포커스 샷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오징어처럼 구워가지고 얼굴 정리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살이 빠지기도 했지만 나는 분명히 하이포커스 샷에 효과가 있다고 난 봐요. 맞아 당근에서 사세요 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테라웨이브 나와 있더라. 그 왜 나왔는지 알아요? 다들 야심차게 샀다가 안 하는 거지. 이것도 알고 사셔요. 어머 우리 이호님이 정리 잘했다. 여러 기능이 있는 기기 하나가 좋을 리 없다. 10만원대보단 돈을 써야 좋다. 10만원대는 갈바닉, 교차 초음파, 물방울 초음파 추천. 오케이 맞아요. 교차 초음파가 물방울 초음파인데 그 물방울 초음파를 구매를 하려면은 60 이상은 줘야 되는 것 같다. 현재 가격선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하이포커스 샷은 조금 오징어처럼 굽는 건 무서운데 가성비 있게 얼굴 정리하고 싶으면 뭘 사면 되냐면 EMS를 사요. 그 메디큐브에 가면 1세대 EMS가 있거든요. Y자로 생겨가지고 얼굴 이렇게 근육층을 중저파 해가지고 근육을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EMS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게 안 비싸거든요. 10만 원대 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얼굴 정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건 뭐냐면 얼굴의 근육을 경락 마사지를 해가지고 풀어주는 효과를 전기 자극으로 풀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EMS 돈을 쓰기 싫으면은 손으로 경락 마사지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경락 마사지를 하는 게 귀찮아 힘들어 하면 EMS가 좋다는 거죠. EMS로 만든 얼굴 라인은 어느 정도 지속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게 뭘 막 예쁘게 해줘가지고 나의 예쁨을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돈 쓰려면 안 되고 그거는 피부과에 가가지고 300만 원 쓰셔야 되고요. 그냥 운동시켜준다. 그냥 피부를 좀 깨워준다. 요 정도로 기대하시고 홈 디바이스를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봐봐요. 말투들이 보면 저도 저렴한 거 사서 턱 해봤는데 나름 효과 봤어요. 요런 느낌. 내 얼굴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팔짱 안 돼? 그거는 병원 가서 300만 원 쓰시고 6개월. 어쩌면 홈 디바이스 기기는 갖다 대고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비용을 얼마나 태울지가 딱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본인의 지갑 사정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 샀는데 쓰레기템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 샀는데 만족템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지갑 사정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남 따라 사면 안 돼요.